세상의 상식을 뒤집은 순간입니다. 인도 농부들이 손에서 쟁기를 내려놓고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매년 1만 명의 농민이 절망 속에 생을 마감하던 나라, 물 부족으로 국토가 메말라가던 인도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의 씨앗은 의외의 장소, 한국에서 왔습니다. 농업하면 떠올리지 않던 나라가 어떻게 인도의 벼랑 끝 농업을 되살렸을까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사고의 전환, 한국식 스마트팜이 만들어낸 녹색 혁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도 농업부 소속 조사관 라젠드라 싱입니다. 저희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종사자 국가로 2억 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농업 시스템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밭은 있는데 물이 없고 씨앗은 있지만 그 씨앗이 미래를 약속할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는 인구가 많고 인건비가 싸니까 농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값싼 노동력만으로는 현대 농업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낮은 임금은 청년들의 농촌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농업의 현대화와 기술 도입을 더디게 만들고 있죠. 농촌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업 노동력의 평균 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기술 흡수력은 낮아지고 있어요.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있으며 농업은 뒤처진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은 건 몸으로 버티는 고령 농민층뿐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입니다. 펀자브와 하리아나 같은 주요 곡창지대는 과잉 지하수 관계로 수위가 급감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일부 지역의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사용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니까요. 밭은 파랗지만 땅 아래는 이미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저희 농업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기후변화의 직격탄도 맞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강수, 폭염, 극단적인 가뭄으로 작황 실패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농업 생산이 마치 도박과 같아진 겁니다. 특히 벵골, 마하라슈트라 지역은 매년 홍수와 가뭄을 번갈아 겪고 있죠.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안 와서 망하고 너무 와서 망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연간 농민 자살자 수가 1만 명이 넘고 평균 농가 소득은 도시 임금의 3분의 1 이하입니다. 곡물 자급률은 낮아지고 수입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인도 농민의 눈에는 희망보다 채무가 먼저 자랍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저희 정부는 선진 기술 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많았지만 우리에게 맞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한 회의에서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익숙하면서도 전혀 낯선 이름이 나왔죠. 농업위기 타개책을 찾기 위한 긴급전략회의가 열린 그날, 뉴델리 정부청사 회의실은 답답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농업부, 수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의제는 단순 명료했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적용 가능한 농업기술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또다시 익숙한 해결책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델은 인도의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웠고 일본식 기계화는 소규모 농가 구조와 맞지 않았죠. 중국식 대규모 농장 시스템도 인도의 사회 구조와 충돌했습니다. 회의장에 체념이 감돌기 시작할 때 중간 자리에 앉아있던 안담 쿠마르라는 젊은 실무자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한국이라고? 삼성과 현대의 그 한국? 안담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그들의 첨단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유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리적 제약을 설명했어요.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경작 가능한 평지가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 그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거였죠. 한국은 물리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팜은 흙 없이도 농사를 짓고 날씨와 상관없이 작물을 재배합니다. 물 사용량을 90%까지 줄이면서 생산성은 5배 높였어요. 수자원부 차관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물 절약이 정말 그 정도라고? 네,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기술을 재창조했어요. 이 혁신적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한국의 컨테이너형 농장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 온도 48도에도 내부는 24도를 유지하며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죠. 보십시오. 이것이 사막에서 이루어낸 한국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보다 더 어려울까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감은 희망으로, 의심은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농업부 장관이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 혁신적 접근 방식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게 저를 포함한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장관의 마지막 당부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그들의 문제 해결 철학과 지혜를 배워오세요. 인도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질서 정연한 도시 풍경은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한국 측 안내원 한정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경기도 외곽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땅이었어요. 인도의 넓은 평원과는 전혀 달랐죠. 제 옆에 앉은 동료 아르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좁은 땅에서 무슨 혁신을 이뤘다는 건지. 하지만 그 의문은 스마트팜 단지에 도착하는 순간 사라졌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조사단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농장이라고요? 펼쳐진 건 농장이라기보다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유리로 지어진 온실 외벽, 자동으로 개폐되는 천장 시스템, 태양광 패널, 빛나는 LED 조명.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이곳은 수경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입니다. 토양 없이 영양분이 함유된 물만으로 작물을 키우는 방식이죠. 안내하던 김종철 소장의 설명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실 안에 들어서자 사람 대신 움직이는 로봇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예찰 로봇입니다. 작물의 크기, 색상, 생장 속도, 병충해, 징후 등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죠. 저쪽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방제 드론입니다. 예찰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충해가 발견된 지점에 정확히 필요한 양만큼의 약재를 살포합니다. 온실 중앙에는 제어실이 있었고 젊은 남성과 6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시스템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 태블릿 하나로 온실 전체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광량을 모두 제어할 수 있어요.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고령 농민도 사용할 수 있나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직접 대답했죠.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내 손이지요. 우리가 기술에 맞춰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별도의 폐쇄형 시스템이었어요. 김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순환형 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수경재배에 사용된 물을 정화해 재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농법과 비교하면 물 사용량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저희 조사단 모두 귀가 쫑긋해졌어요. 물 부족은 인도 농업의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요. 이 시스템이 정말 인도 같은 기후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기술은 외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막이든 북극이든 어디서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김종철 소장과의 심층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본 놀라운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김 소장은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김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기술 자체보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이 왜 생겨났는지입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한국의 농업 환경이 얼마나 제약이 많았는지 설명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라 농지가 부족하고 인건비는 높으며 농민들은 고령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기후변화와 물 부족 문제까지 있었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은 기존 농업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 소장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재설계했다고 해요. 온실을 만들고 물을 순환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작물의 컨디션을 분석합니다. 사람은 그저 시스템을 관리할 뿐이죠. 작물은 환경이 키웁니다. 동료 비샬이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과 연구 인력에 대해 질문했을 때 김 소장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없는 걸 탓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농민이 줄어드니 자동화를 만들고 물이 부족하니 1리터라도 아껴보자고 한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기회가 많아서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없었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인도도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는데 한국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의 핵심 철학에 대한 제 질문에 김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농업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농업을 바라보는 방식을 먼저 바꾸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스마트한 기술을 만든 나라가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보는 법을 알고 있는 나라였죠.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김 소장의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기회가 없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인도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희의 한계와 제약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한계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꿔냈듯이 인도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필요한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감탄은 잠시 접어두고 저희 조사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인도의 땅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꿈이 아닌 현실을 보기 위해 저희는 구체적인 검증 단계로 넘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김 소장과 함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조사단을 대표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까지 본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인도 현실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기온 45도, 습도 20%, 전기 공급 불안정, 농민 교육 수준 낮음. 이런 조건에서도 가능한가요? 김 소장은 이미 이런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원래 극한 상황을 상정하고 설계되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두바이 외곽에서 진행 중인 실증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막 온도 48도, 습도 10%의 환경에서도 내부 온실 온도는 24도를 유지하며 작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것은 실시간 영상입니다. 1회 초기 물 투입 후 3개월 동안 자급자족 운영 중이에요. 저희 조사단은 화면을 통해 하얀 컨테이너 안에서 자라는 푸른 채소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로 자급 전력을 공급하고 응축수 시스템으로 수분을 확보하는 부분은 인도의 전력 불안정 문제와 물 부족 상황에 큰 시사점을 주었어요. 비샬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인도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은 경제성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초기 설치 비용은 높지만 운영 비용은 전통적 농법의 30% 수준이었습니다. 3년 내에 초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죠. 더구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어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었어요. 이어서 저희는 각 조사단원이 준비한 인도 현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김 소장팀과 함께 인도의 다양한 기후, 토양, 인프라, 농민 특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한국 기술은 대응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온 문제는 단열과 자동 냉방으로, 물 부족은 순환 시스템으로, 전력 문제는 태양광 자가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기술 이해도가 낮은 농민들을 위한 직관적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기술적으로는 인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김 소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과 시범 적용입니다. 이틀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양국 관계기관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타밀나두주의 시범 농장에 소규모 테스트팜 설치를 검토하고 한국에서 전담 교육팀을 파견하며 공동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었어요. MOU 서명식에서 김 소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걸어온 길을 인도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희는 확신을 얻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이제 남은 과제는 이 희망의 씨앗을 인도의 토양에 심고 그것이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 후, 저는 타밀나두 주 외곽에 설치된 시범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MOU 체결 이후 한국의 기술 지원팀이 파견되어 소규모 테스트 시설을 구축한 상태였어요. 아직은 작은 규모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시범 스마트팜 옆에 생긴 작은 교육센터였어요. 한국 측이 현지 농민들을 위한 스마트팜 교육 과정을 시작한 것이었죠. 교육 방식은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복잡한 기계 작동법이 아닌 환경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작물이 살아가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를 배우는 과정이죠. 한국에서 온 교육 담당자 박지원 씨의 말이었어요. 그의 지도 아래 현지 농민들은 태블릿 조작법부터 수경 재배 시스템 관리까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교육 과정에 20대 청년들과 여성 농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농업 교육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힘든 농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일입니다.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해요. 여성 참여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전통적 농업에서는 보조 역할에 머물렀던 여성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온실을 관리하는 장면에 매료된 거죠. 한 여성 농민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남편 대신 제가 먼저 배우기로 했어요. 이제 저도 우리 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령 농민들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술에 거부감을 보이던 그들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한 70대 농부는 태블릿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는 못하던 걸 이 기계가 대신해줘요. 이제 농사가 겁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였어요. 농업을 멀리하던 자녀들이 부모의 농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한 농부는 기쁨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였어요. 학교 수업 후에 이곳에 와서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교육 과정이 2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더 깊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참가자들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 젊은 참가자의 말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 스마트팜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박 씨는 이 변화를 보며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도 처음에는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술은 빨리 도입할 수 있지만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죠. 인도에서 그 변화가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범 단지를 떠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술 도입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갈지 기대하며 뉴델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스마트팜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 타밀나두의 작은 변화는 이제 인도 농업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생들의 성장과 기술 검증 결과가 정부에 보고되면서 전국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타밀나두 주정부는 스마트팜 관련 공식 연구 과제를 승인했고 중앙정부 농업기술청은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총리실에서 발간한 예비 보고서였어요. 그 일부를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팜은 인도형 미래 농업 모델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식량 안보와 물자원 보존,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초기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주요 농업대학에서 스마트팜 관련 특강이 개설되었고 정부 기술 지원 대상 검토에 스마트팜 예비 스타트업이 포함되었어요. 몇몇 IT 기업들은 인도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는 스마트팜 관제 플랫폼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벵갈루루에서는 소규모 에그테크 워크숍이 개최되었어요. 대학생과 엔지니어, 농업 전문가들이 모여 인도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한 참가팀은 태양광 기반 소형 스마트팜 키트의 개념을 제안했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도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환경적 측면에서도 작은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범 스마트팜 단지 주변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 거예요. 폐쇄형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정화된 수증기로 인해 주변 습도가 약간 증가했고 이는 작은 생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초기 모니터링을 시작했어요. 인도 내부에서의 시범 운영 소식은 주변국들의 조용한 관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등 주변국에서 소규모 농업 대표단이 타밀나두 테스트팜을 방문했어요. 한국 측은 이러한 초기 관심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종철 소장은 한국을 다시 방문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확산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기술이 인도 환경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초기 단계일 뿐이죠. 기술 도입은 빠를 수 있지만 문화와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 모든 변화는 아직 시작의 씨앗을 뿌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인도의 토양에서 첫 싹을 틔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인도가 직면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저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도 자신의 한계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한국 스마트팜 공동 연구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라 타밀나두 시범 농장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농민 6명과 함께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종철 소장을 만났을 때 그의 첫 질문은 의외로 기술이 아닌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청년들이요. 김 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제가 인도 대표단을 이끌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제목은 이러했어요. 불가능을 설계하는 기술, 한국의 스마트팜과 인도의 미래.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우린 미래를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인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도의 농업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깊숙이 뿌리내린 문제들이라 한국의 기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는 다른 시각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한계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꿔낸 것처럼 인도도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뉴델리에 착륙하자 제 휴대폰에 타밀나두 시범 농장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한 소년이 가족 농장에 작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의 푸른 하늘 아래 작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앞에 서 있는 소년의 밝은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죠. 그 배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농업의 미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미래는 지금 인도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시작점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 기술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고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도의 농업 위기 속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보여준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라젠드라 싱의 여정을 통해 보았듯이 진정한 변화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인도의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